김태현의 정치쇼 뉴스 투마치 3부에서 계속 이어갑니다. 자, 그리고 앞서 2부에서 김준일 평론가가 잠깐 언급했던 차기 지도자 선호도 조사. 요거는 뭐냐면요. 한국갤럽이 지난 16일에서 18일 실시한 거고요. 1등은 누구냐면요. 의견 유보가 1등입니다. 58% 압도적 과반 당선. 의견 유보 씨 당선이고, 이제 밑에 있는 분들이 조국 8, 장동혁 7, 존칭 생략합니다. 정청래, 이준석 각 4 이렇게 나왔다는 거. 이 역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시면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고, 1등은 의견 유보. 네. 예. 근데 딱 보시면 알겠지만은 노이즈가 많이 일으킨 분들이, 노이즈가 많았던 분들이 지금 1위가 앞에 상단에 있어요. 예. 오, 최근에 네. 그러네. 최근에 정치면에 이름 제일 많이 나왔던 사람 조국 전 대표. 네. 조국 지금 원장이죠. 예. 그다음에 비대위원장. 예. 비대위원장. 비대위원장은 되죠. 그다음에 장동혁 대표. 예. 오. 그 정청래 대표. 대표. 최근에는 서영교, 부승찬, 뭐 이제 추미애로 올라갔습니다. 전현희 의원이 조금 궁금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네. 근데 당시 그래요? 여론조사에 모름이 58%예요. 예. 그래서 예. 지금은 큰 의미가 없다. 알겠습니다. 자, 통일교육 얘기해 볼게요. 내가 지난주에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기억 저는 못 이슬 짓고 하겠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그 100% 틀린 것을 예. 저 사죄드립니다. 알고 계십니까? 저는 예? 제가 정치인들의 불투명한 사과 비판해온 사람 입장에서 제가 예측이 틀렸음을 예. 진심으로 고백하고 예. 사과를 드린다. 이 변명의 여지가 없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강찬호 의원은 참고로 영장을 못 친다 했어요. 김준일 평론가는 저 신중론. 신중론. 예. 예, 신중할 거다. 신중할 거다라고 했는데 과감하게 나왔죠. 신중하지 않았죠. 저도 저도 틀렸어요. 뭐 사실상 틀린 거나 마찬가지다. 신중론은 예. 박 실장은 뭐 지금 어깨 힘이 아닙니다. 전 늘 겸손하기 때문에 그때 광고 보고 영장 치겠다. 예. 광고 나왔고 영장 쳤죠. 예. 예. 그리고 나올 거라고 그랬잖아요. 예. 나왔어요. 네. 자, 그럼 이 구속은 어떤 의미입니까? 네. 일단 법원이 보면은 뭐 증거 인멸 우려라든가 예. 뭐 죄질이라든가 여러 예.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했는데 예. 결국은 뭐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범행 내용을 부인을 하고 그다음에 무엇보다 또 증거를 인멸하는 그런 정황이 뚜렷이 보인다. 아마 이런 걸로 된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눈에 띄는 거는 어쨌든 종교 어떤 그 지금 그 지도자고 그다음에 또 그 상당히 고령이고 여성이고 이런 측면이 있는데도 했다라는 거는 법원 입장에서 이제 그렇게밖에 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 여러 가지 고려 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예. 그런 걸 넘어설 만큼 증거 인멸이라든가 이런 거에 의혹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제일 궁금한 거는 전 이거 영장 나오면서부터 이거였어요. 부인했잖아요, 본인이. 그러니까. 아니다. 한국 정치에 관심이 없고 잘 모른다. 네. 핸드백 줬습니까? 내가 그런 걸 왜 그렇죠. 줘야 네. 되는데 막 이러면서 부인했거든요. 영장 나왔어요. 종교 지도자예요. 안에서 부르는 명칭은 참 어머니예요. 네. 뭐 이렇게 부르잖아요. 14명을 낳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 예.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원래는 그냥 일반 상식으로는 종교 단체가 저항해야 되는 거잖아요. 잘못된 특검의 정치적 수사, 법원의 편향적 판결 이래야 되는 것 같은데 나온 공식 입장문이 통일교회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앞으로 진행될 수사와 재판 절차에 성실히 임해서 진실을 규명하고 이를 계기로 우리 교단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거거든요. 저는 이 입장만 보는 순간부터 여기서 꽂혀 있어요. 왜 이렇게 톤을 낮췄지? 일단 통일교는 제가 이게 일단 잘못했다는 게 개신교에서는- 아니고 예. 아니 이런 게 맞잖아요. 이런 게 사실은 정상이에요. 이게 정상인데 예. 뭐 참어머니가 부인하면서 구속됐는데 나온 입장문이랑 왠지 매칭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단적으로 얘기한다면 독생녀로 불리잖아요. 예. 표현이 좀 그렇지만 독방녀가 됐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독방이겠죠? 예. 네, 그러니까 제가 뭐 예전에도 여기선가 다른 데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예. 한학자 총재가 사실은 본인의 카리스마로 총재를 간 게 아니라 예. 문성명 사후에 내부 권력이 애매하고 복잡할 때 예. 어쨌든 정통성이 그래도 부인이니까 있지 않겠냐. 그래서 그때부터 통일교에서 독생녀의 지위를 부여하고 원래는 문선명 있을 때부터 독생녀는 아니었어요. 문선명 총재가 독생자였고 근데 독생녀의 지위를 부여하고 권위를 만들어준 거거든요. 그건 내부의 권력에서 만들어준 권위이기 때문에 이번에 정치자금법 위반 어쨌든 정교 유착이 된 거에 대해서 통일교 자체의 존립이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면 과감히 치고 가는 거죠. 일단 그게 첫 번째 통일교를 보호하기 위한. 예. 그래서 독박을 쓰고 가는 거예요. 어제 신도들이 나와서 했던 얘기 중에 그제군요. 나와서 요 표현들이 있더라고요.
어머님만이 걸으실 수 있는 희생과 참사랑의 길이다. 모든 걸 이 얘기는 뭐냐면 모든 걸 떠안고 가세요예요. 속된 말 안고 터지세요. 안고 이거예요? 이게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이 아니라 예. 어머님만 가세요 그 길을. 예. 우리는 살아남을 겁니다. 일단 종교 그 교단 자체를 보호해야 된다는 게 더 강하고. 재산도 워낙 많으니까. 그렇죠.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교구장들 연합에서 입장문을 냈거든요. 여기서는 정원주 비서실장도 책임지고 사퇴하라. 그러니까 한학자 권력에 대한 숙청에 들어가고 새로운 권력 투쟁이 내부에서 시작됐다. 이 두 개가 엮인 거라고 봐요. 그러면은 예. 이제 그러면 토링기고가 왜냐면은 피의자는 한학자 전 총재지만 여러 참고인들이 있잖아요. 뭐 예. 교구장들도 있고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특검 수사에 가서 술술술술술 원하는 거 다 진술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박성태 실장님이 말씀하신 거에 조금 보태자고 하면은 예. 뭐 한학자도 도구다. 도구론? 예. 다 네. 거대하신 분들이 도구네요. 전부 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왜 이게 한학자의 시점에서 이거를 바라보면은 굉장히 비싼 정관들을 써가지고 오광수 전 민정수석 예. 등을 써가지고 그게 이제 언론 보도로 인해서 좀 거의 사실상 무산되긴 했지만은 그렇게 하려고 한 거는 이런 사태를 우려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방어선은 여러 개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수사를 가급적이면 직접 수사를 안 받는 거, 두 번째는 구속이 안 되는 거, 세 번째는 아직 이거는 다 무너졌어요 이미. 그럼 세 번째는 이제 유죄가 나와서 계속 감옥에 갇혀 있는 거. 이게 이제 왜 이게 한학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치명적이냐면은 지금 한학자가 독생녀가 됐고 이제 문성명이 죽은 2012년에 죽은 다음에 문성명 총재가 이제 사망하고 가졌지만은 그 정말로 이 지휘 체계가 정말로 공고한 것이냐에 대해서는 내부에서도 의문이 있다라는 거예요. 장악이지. 어쨌든 아들들이 너무 소위 말해서 개판을 니 그래서 이렇게 옹립된 측면이 있지만은 언제든지 호시탐탐. 그래서 이게 내부 균열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게 어쨌든 한학자가 흔들리기 시작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이제 교주를 참칭하거나 다른 사람들 옹립해가지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한학자는 이제 눈에 가시가 될 것이고 한학자의 비리나 이런 것들을 증언할 가능성들. 그럼 다 분단 얘기네.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 필요한 부분만 본인들은 살고 누군가한테 몰아주고 뭐 이럴 가능성도 지금 있는 거고 또 하나가 지금 정원주 비서실장 이분이 그러니까 1인자는 한학자 2인자가 보통 윤영호라고 나오지만 일반적으로 정원주 비서실장이 2인자 윤영호가 한 3인자 2.5인자 3인자 이 정도 되거든요. 정원주만 안 들어갔어요. 예. 구속영장이 같은 날 한학자라고 기각됐어요? 했는데 기각됐어요. 그래서 뭐 특검에서는 이거를 다시 하겠다라고 했는데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예. 두 가지 가설이 있는데 하나는 이미 예. 수사에 협조를 충분히 하고 있다. 다 물었다 이미. 다 불었다. 예. 이미 불었거나 앞으로 불겠다고 이미 예. 특검에 충성 맹세를 했다. 소위 예. 말해서 이럴 가능성이 있는 거고. 그래서 내보내줬다. 빨리 가서 자료 가져와서 아주 들어와서 부르라고. 아니면은 이제 실제로는 본인은 다 꼬리 자르기를 한 거죠. 나는 몰라. 이거는 한학자가 직접 예. 한 거지. 나한테는 이거 들은 적 없어라고 이제 홀로 살기를 시도하고 있고요. 뭐가 됐든 이미 이쪽 통일교는 지금 약간 그래요? 무너지고 있다. 저건 그러면 그걸 제가 지금 통일교 쪽 취재를 했는데 바로 정확히 짚으셨어요. 정원주 이분은 지금 통일교 지금 그 사람들한테는 배신자로 찍혔답니다. 다 바로 본다? 바로 그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통일교 논리는 이래요. 그 윤영호라는 사람이 단독 범행이다 했는데 네. 지금 다시 거기다 살을 붙이는 게 뭐냐면 실은 정원주가 옛날에 지금 말한 대로 지금 정원주가 2인자고 그 윤영호는 3인자인데 윤영호 후배예요. 어쨌든 윤영호는 천문대를 나와서 전에 한번 말씀드렸나요? 통일교 대학? 네, 통일교 대학 나오고 그다음에 통일교 대학만 나온 게 아니라 유학도 전공하고 불교도 전공해가지고 유불선을 이제 한 건데 그래서 이 사람을 정원주가 일종의 스카우트를 해가지고 비서실로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비서실에서 좀 일을 잘하니까 결국은 1년에 4천억 원 정도의 돈을 굴리는 세계 선부교 본부장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윤영호가 들리는 말로는 이제 지금 말한 대로 우리 통일교 앞으로 더 교세도 늘리고 여사님 여러 개 좋게 하기 위해서 내가 정치 공작을 좀 하겠다 이렇게 정원주한테 보고를 했고 그 정원 좋다 하라 해갖고 일종의 둘이 그렇게 계속해서 보고 받고 공유하는 사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원주도 지금 공범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이 상황에서 이제 검찰에서는 특검에 가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이런 윤영호가 다 했고 그다음에 바로 총재님하고 직보했고 나는 중간에서 그야말로 그냥 건너뛰는 다리에 불과했다. 그리고 수사는 협조하겠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통일교 얘기예요. 그래서 수사는 다 협조한 거지. 그러니까 다 협조해서 결국은 포인트는 이거야. 결국은 한학자 총재가 윤영호한테 다 듣고 윤영호 얘기 듣고 윤영호 이거 얘기하고 윤영호한테 지시를 내렸다. 만약에 우리 통일교에서는 한학자 여사님의 지시가
없으면 윤영호 아무리 단독 플레이 해도 할 수가 없다. 아마 이런 정도의 수준의 지금 진술을 한 것으로 통일부는 보고 있고 그래서 배신자다. 그리고 네. 그 정 실장에서 다 이제 얘기해줬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특검인데 네, 그렇다는 이게 얘기예요. 네. 우연인지 필연인지 누가 얘기해준지 모르겠는데 그제 어제부터 집중적으로 통일교 관련된 단독 보도들이 쏟아지거든요. 국민의힘 관련된 저희가 몰랐던 거 일단은 보도니까 뭐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자 JTBC의 단독 보도 요겁니다. 2022년 대선 직전에 국민의힘 시도당을 후원해서 2억 1천만 원을 썼다. 그리고 권성동 의원이 이중 500만 원을 받았다. 요거는 경향신문 얘기예요. 그다음에 김정재 의원 당시 이제 경북 도당 위원장이었거든요. 이제 포항을 지역구로 하는 김정재 의원에게도 후원을 했다. 요건 JTBC 단독 보도입니다. 자 그런데 이 보도가 진짜라고 하면 후원하면 문제인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게 불법적 이게 뭐 이렇게 뭐 저 식당 중식당에서 밥 먹다가 이렇게 비단으로 싼 돈 말고 후원금으로 도당위원회 들어갔다. 그랬을 리는 없을 거라고 봐요. 그래요? 그러니까 후원하면은 일단 일단 단체는 신고를 후원 해야 못하죠. 되잖아요. 신고를 해야 되는데 개인 이름으로 하더라도 신고를 해야 되고 금액도 정해져 있잖아요. 500만 원. 개인은 500만 원이 네. 최고 한도 그다음에 단체는 못 하고. 그렇죠. 법인은. 그래서 그냥 그렇게 등록하고 후원금 계좌를 했을 리는 없다고 봐요. 모르죠. 저 이거는 제 추정입니다. 가상인데 추정인데 예, 정치자금법 위반의 네. 가능성이 높다. 금액이 얼마인지 는 모르겠지만 네. 당시 교구가 1교에서 앞서 2억 1천만 원 얘기했는데 1에서 5지구까지잖아요. 5지구가 경상도입니다. 네. 국민의힘이 제일 많은데 2억 1천인데 5로 나누면 4천만 원씩. 4천만 원씩이 일이 더 되잖아요. 경상도만 5천을 썼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여기는 더 써라. 이게 들어갔다고 봐야 되겠죠. 본진에 더 투자라는 거죠. 그렇죠. 본진에 더 투자를 했다가 봐야 되고 그러면 당시 경북도당 위원장이었으니까 네. 경상으로 분류가 돼도 경북이 국민의힘의 더 본진이기 때문에 신경을 좀 썼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공식적으로 했을 가능성은 저는 거의 이게 없다고 조금 봐요. 더 들어가면요. 이 교구라는 게 엄밀히 말하면 UPF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천주평화연합이라는 건데 네. 이거는 행정적으로는 통일교 그 자체 조직은 아닙니다. 예. 유관 단체로 돼 있어요. 그 통일교의 대외적인 활동들을 주로 하는 거예요. 이 조직들이. 그래서 예를 들어 서울 같은 거 서울 남부, 뭐 인천, 그다음 지금 말한 대로 영남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 조직들한테 지금 윤영호가 아까 말한 대로 한 1년에 4천억씩 굴리는 그런 그 본부장이다 보니까 쐈다는 거예요. 다 4천만 원씩 쐈다는 거죠. 그래 갖고서는 이제 그랬다는 거기 때문에 천주교는 일종의 이제 이 자체로는 천주평화연합이라는 거는 예. 어쨌든 통일교 자체의 조직은 아닙니다. 유관 단체고 연결해서 활동은 하지만 예. 이런 거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래서 이게 지금 한도를 지켰다면은 예. 그거 자체는 문제가 없다. 이제 이런 아마 논리를 피는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일단은 네. 김정재 의원 측은 이렇게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후원자 중에 통일교가 있는지 몰랐다. 그렇죠. 이렇게 네. 밝혔다는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법인 명의로 들어가면 안 되고 개인 명의로 들어가도 이게 쪼개기 후원도 문제가 되고 그렇죠. 그렇죠. 개인은 또 1인당 500 넘으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이제 쪼개기 후원이 문제되는 거잖아요, 회사에서.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 들어가서 이게 정치자금법 위반이 있는지 없는지는 일단은 봐야죠. 좀 봐야 봐야 되는 되겠죠. 거고. 네, 네, 네. 예. 저 법 위반 여부는. 자, 그런데 이게 또 끝이 아니거든요. 제가 또 그저께부터 꽂혀 있는 거. 아니 근데 하나 꽂히면 이게 해결될 때까지 내가 궁금해가지고 살 수가 없네요. 한국일보 이거 저 기사입니다. 저 윤용호 씨하고 권진법사 전성배 씨 문자네요. 이거 다 보셨죠? 예. 예. 2022년 11월 중순 문자예요. 저 윤용호가 얘기합니다. 고모님 내년 전당대회 두고 윤심은 정확히 어떤가요? 몇몇 잠재 주자들도 요청이 옵니다. 과거에 저희와 연결이 되었던 뭐 이렇게 하니까 전성배 씨가 뭐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막 얘기를 해요. 예. 이거 취재된 게 있습니까? 누군지? 전 취재된 건 없어요. 예. 취재된 건 짐작 없는데 갑니까? 예. 몇몇은 음성 지원이 되더라. 아. 어떤 의원인지 일단 네. 그때 당시 2023년 당대표 선거 당시에 누가 나왔는지를 말씀을 드리면은 예. 김기현, 어허. 안철수, 윤상현, 조경태, 천하람, 황교안 이런 사람들이 그렇죠. 나와서 예. 뭐 이제 컷오프를 해가지고 김기현, 안철수, 천하람, 황교안 4명이 이제 진출해서 결선 투표에서 53%인가 뭐 그 정도로 이제 김기현 대표가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 이제 나경원 의원이 여기 출마를 안 이 했지만 연판장. 예, 나경원 의원이 출마를 하겠다라는 게 연초에 이제 막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제 그냥 추론이니까 예. 뭐 하자면은 예. 추론 이건 그냥 저 뇌피셜 근거도 없어. 추론. 예.
일단은 여기에는 꼭 출마한 사람이 아니라 출마 썰이 돌던 사람들까지 다 포함입니다. 일단은 이기적이라 좋아하지 않아요는 나경원 의원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나경원 의원이 이기적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그쪽에서 보기에 윤 쪽이 보기에. 윤 대통령하고 약간 그런 갈등이 있었죠. 뭐 자리라든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죠. 예. 약간. 그래서 네. 뭐 이제 저출산 대통령은- 고령사회 부위원장 뭐 자리 놓지 않으면서 뭔가를 하려고 해가지고 왜 자리를 여러 개 먹으려고 하냐 그래서 요거는 나경원 의원 가능성이 높고 그러니까 윤심에서 멀어진 지 오래됐습니다가 저는 좀 헷갈리는데 요거는 윤상현 의원인지 아니면은 뭐 다른 황교안 대표나 뭐 이런 사람인지는 모르겠고 심판이라 포기했다. 이거는 출마하지 않은 사람이거든요. 저는 정진석 비대위원장이나 당시 아니면 비대위원장이시니까? 심판을 봐야 되는 사람이니까 그렇죠. 정진석 가능성이 매우 높고 땡땡땡은 권과 같은 길입니다라고 한 거는 저는 김기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거는. 그래서 어쨌든 최종적으로 김기현한테 몰아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는 추론을 하고 있어요. 요 별표 의원은 윤심 근처도 못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누군지 좀 알겠는데 황교안인지 아니면은 뭐 저 윤상현인지 뭐 제가 이쪽인 것 요거는 같아요. 저 예. 그때 저 요거 자, 이거는 저도 우리 네. 출연진들의 네. 뇌피셜이에요. 자, 여기서 지금 저는 일단 그 공공공원 심판이라 포기했고 이거는 이제 김준일 평론가 말대로 저는 제가 볼 때 정진석 당시 위원장 포기했고 아까 윤심에서 멀어진 지 오래됐습니다. 요거는 저도 좀 논란이 있어요. 그다음에 이기적이라 좋아하지 않아요. 요거는 뭐 그냥 우리 김준일 평론가의 상상 일단 맡기겠습니다. 마지막에 그래서 네모는 권과 같은 길 즉 누구죠? 권성동과 같은 길이라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윤한홍 의원 가능성이 있어요. 윤한홍 의원. 왜냐하면 그때 윤핵관 중에서 당시 이제 누가 봐도 윤핵관이 나올 것이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럼 당연히 이제 윤한홍 의원도 당시에 이제 하나의 그 후보군에 올랐는데 이분은 워낙 그 이제 윤핵관 세력부들로 보면 이랬잖아요. 그 당시에 이제 권성동, 윤한홍이 한 패. 그리고 이쪽이 저 누구죠? 그 장제원, 이철규가 또 이제 한 패. 약간 이런 개념으로 갔다기 때문에 요게 저는 윤한홍일 가능성이 있고 별별별 이 의원은 어떤가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안철수 의원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의원이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황교안하고 천하람 후보가 올라왔는데 두 사람 다 의원이 아니었어요. 그럼 이거는 그래요? 실제 황교안 의원은 될 수가 없어요. 의원이 아니었잖아요. 그 당시 2022년도에. 그래서 저는 이 별별별 의원은 안철수 의원일 가능성이 높다. 저는 저도 딴 건 뭐- 모르겠는데 네. 안철수 의원은 아닐 것 같아요. 아니 그 당시 왜냐면 윤심이 거기 없는 건 너무나 명확한 거기 때문에 아니죠. 묻지도 않을 것 같은데. 아니 그냥. 아니죠. 그런데 또 그거는 저 이제 그 계속 그 안을 들여다보는 사람 은 모르겠지만 이 윤영호 이분이라든가 통일교 입장에서는 매사에 불에 튼튼이고 꺼진 불을 그래요? 다시 봐야 되고 그다음에 어쨌든 중요한 건 뭡니까? 안철수 의원이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자, 저도 그런데 보면 정진석 네. 별별별은 윤심에서 멀어진 지 오래된 건 윤상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기적이라는 데는 나경원 의원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저는 그냥 두 이거 분의 추정이에요, 상상 추정. 맡긴다고만 이거는. 했습니다. 한국일보가 지금 이렇게 내놓고 이제 지금 맞추기 하는 거 아닌가. 한국일보는 알고 있겠죠. 예. 그다음에 네모는 뒤에 는이 붙잖아요. 은이 아니고. 조사 역시 아. 국문과 다르네. 그러네. 이거 다른 국문과 어제 다르네. 장수장도 그러네,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네. 이거 는이 붙기 때문에 이거는 받침이 없는 분이다. 그래서 이름 그 얘기 끝에. 된다. 그러면 박성태? 권영세 권영세 이런 대부분은 받침이 있어요. 야, 그거 얘기 되는데. 네, 왜냐면 안철수 권영세인데 안철수는 저도 뒤에 안철수는 윤심 근처도 못 갔습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못 갔다고 할 만한 사람이면 안철수 그럴 의원이 수가 맞다고 볼 수 알겠어요. 있고.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게 뭐 저희 그냥 저 우리 출연진 분들의 개인 생각이에요. 예. 뭐 기자들도 지금 취재를 하고 있을까 보니까 궁금하니까. 네. 근데 문제는 어쨌든 윤영호 씨 일방적인 주장이긴 하지만 이런 주자들이 과거에도 저희와 연결되었고 이번 전당대회 또 연락이 옵니다. 명확하게 윤심 지침 주세요. 뭐 조직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이제 수사를 통해서 뭔가 나오면 권성동 의원만이 아니라는 건데 이러면 국민의힘이 완전 히 이 내용 속에 빨려 들어가게 되는 겁니까? 이러면? 근데 이제 뭐 이 정도 좀 지원을 요청만 한 거 가지고 전원 다 사법 처리를 하거나 그럴 가능성은 높지 그렇죠. 않다고 봐요. 돈 왔다 갔다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계속 노이즈가 하는 거고 뭐 보수 정당에 계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신천지가 당원들이 대거 가입했다라는 기사가 처음 나온 게 2002년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 역사가 유구합니다. 소위 말해서 이단, 사이비 뭐 이런 취급을 받는 종교들이 이 보수 정당에 당원으로 가입해가지고 그쪽에 요청하고 유착 관계가 있었다라는 거 그러면
이 정도 정치 오래 하신 분들은 몰랐겠어요. 그리고 당락의 영향을 준다라는 것도 알고 있죠. 그러면 급하면은 다 달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홍준표 시장도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강력하게 예. 숫자야 뭐 차이가 있을지언정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는 좀 절연해야 된다. 이 정도까지 난리가 나고 지금 위헌정당 해산 심판 얘기까지 나오는데 아직도 이거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봐 좀 걱정이다. 예. 그 생각 많이 들어요. 예. 자, 지금 통일교가 얼마나 전방위로 하냐면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한테 33억 원을 이미 줬어요. 예. 그리고서 지금 저 트럼프 대통령 쪽에서 계속 통일교 쪽에 지금 그 문제를 한국 쪽에 물어보는 것도 예. 이와 관련이 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 세 번 지금 동영상 했는데 30분에 예. 통일교 쪽에서 33억을 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30초. 예. 예. 할 말 없으세요? 예. 아, 마무리할게요. 그럼. 예전에 조직 이거는 예. 좀 짧게 예. 뭐 크지 않게 그러니까 총재부터 나서서 이거는 예. 지금 한학자 총재가 대선 전에 연설을 냈잖아요. 120명 모아놓고 예. 윤석열 후보 지지하자. 근데 이전에 있는 분들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차피 알겠습니다. 대선 주자가 아니었고. 오늘 뉴스 투머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박성태 사랑과 사회연구소 연구실장, 김준희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